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있는 최연숙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윤선도의 고산유고입니다. 윤선도는 오우가나 어부사시사 등으로 여러분에게도 널리 알려진 시조 작가입니다. 특히 그의 시조 작품은 강호가도라는 양반 사대부의 이념적 지향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시조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선도의 작품이 실려있는 책이 바로 고산유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고산유고를 소개하려는 이유는 이런 아름다운 윤선도의 시조와 더불어서 윤선도 선생의 그 치열했던 삶의 궤적이 이 책에 아주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고산유고에는 윤선도 선생이 쓴 그 시조 작품 이외에도 한시, 그리고 다양한 산문, 그리고 또 정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상소문 등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윤선도 선생의 시조 작품이나 혹은 보길도에서의 풍류를 생각해서 윤선도의 삶이 굉장히 평탄하고 또 풍요로운 그런 삶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그의 삶은 정치 현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고,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입지는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고산유고에 실린 상소문과 한시 작품들을 통해서 그의 삶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소문 중에서 오늘은 두 편을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병진소라는 상소문이고요. 그 다음 놀예소라는 상소문입니다. 병진소는 그가 정계에 들어가자마자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이첨 등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고 그들에 의해서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던 국정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담은 그런 글입니다. 당시 윤선도는 그 정계에 갓 들어온 정치 신인이었고 나이는 3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소문은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격의 대상이었던 이이첨 등은 윤선도를 벌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하겠다 라는 사직상소로 맞섰고, 사헌부와 그리고 사관원은 연합해서 윤선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이첨의 전행을 비판하는 종친들이 또 윤선도를 옹호하면서 이 상소로 인해서 전국은 분열되었고 사태는 더욱 가열되었습니다. 병진소의 파란은 윤선도가 함경도로 귀양 가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병진소로 인해서 윤선도는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바로 축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윤선도가 살았던 당대의 암울한 정치상, 그리고 이에 대한 윤선도의 용기와 응전을 바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진소 사건으로 윤선도는 병원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고, 이후 부산 근처에 있는 기장으로 유배지가 옮겨지긴 했지만 7년 동안 유배 생활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때 지은 시조가 견회요라는 시조인데요. 바로 마음속의 생각을 풀어내는 노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나 외다하나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지언정 그 밖에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내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야 모르겠나. 이 마음 어리기도 님이한 탓이로세. 아마도 아무리 일러도 님이 헤어 보소서. 이때 님은 바로 임금을 가리키겠죠. 자신의 모든 행위의 원인이 바로 임금에 대한 충성, 임금을 올바르게 모시고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비롯되었음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후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윤선도는 귀양에서 비로소 풀려나게 됩니다. 42세에 복림대군과 그리고 인평대군의 사부가 되면서 그는 정계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49세에 성산 현감으로 있으면서 양전제도의 또 폐단을 알리는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또 모함을 받고 파직을 당하게 되죠.
병자호란 이후에 복일도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다시 52세에 왕에게 문안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죄로 체포되어서 그는 영덕으로 유배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때 차남 부부를 잃게 되고요. 사랑하는 서자 미를 잃게 되는 불운을 맞게 됩니다. 정치적 환란 그리고 인생의 불행은 그로 하여금 삶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54세부터 9세까지 금쇠동과 부용동에서 그 인생에 대한 회한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국문시가로 창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산중신곡, 속산중신곡,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부사시사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때 창작된 작품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정치에 대한 그의 갈증은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붕당의 폐해, 그리고 백성들을 좀 더 편안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를 담은 상소문을 지속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놀래소라는 상소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놀래소의 배경은 효종이 승하하자 그의 어머니인 조대비가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예학이 굉장히 중시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에 따르면은 적장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상복은 3년복을 입어야 하고, 만약에 차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의 부모는 상복을 기년복이라고 해서 1년을 입으면 되었습니다. 이에 그 문제는 효종이 임금이긴 했지만 장자가 아니었다는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송시열 등의 서인들은 효종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윤선도를 비롯한 남인들은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효종의 왕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맞섰습니다. 놀래소는 바로 이때 윤선도가 올린 상소문입니다. 그러나 윤선도는 이 논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극변안치, 즉 먼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고 집을 가시 덤불로 둘러싸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가 그 유배를 간 곳은 또 함경도였습니다. 이후에 그 광양으로 유배지가 옮겨지기도 했지만 81세가 되어서야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비로소 다시 부용동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풍파 속에서 윤선도는 자신의 소신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의 많은 부분을 은거 혹은 유배로 보내야 했습니다. 윤선도는 85세에 부용동 낙서제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처럼 윤선도의 정치적인 소신 그리고 현실에 대한 꼿꼿한 인식,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그의 문집 고산유고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그 윤선도가 살았던 시대는 대외적으로 매우 힘들고 그리고 혼란한 사회였지만 그는 늘 현실의 최전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늘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치열한 논쟁 그리고 쟁투의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의 시는 그런 치열함을 강호가도의 멋스러움으로 아주 유연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고산유고는 윤선도의 치열한 현실인식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 그 속에서도 여유와 흥취를 잃지 않는 그의 문학적 성취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최근 고산유고를 바탕으로 해서 윤선도의 평전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 쓴 고미숙 선생님의 책과 윤선도의 시조를 다시 현대역으로 풀이한 순천대학교 김용찬 선생님의 윤선도 시조집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